레리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수입니다. 현재 민주당의 5선 의원인 이상민 의원이 평등법 발의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사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 레인보우 리턴즈는 매주 토요일마다 여의도의 민주당사 앞에서 기도회를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열심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평등법이 사실은 차별금지법과 똑같은 법인데 예외 조항에 종교를 넣어서 기독교를 어떻게든지 속여보려는 그런 의도가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언뜻 법의 내용을 보면은 종교, 즉 기독교 안에서 동성애 문제를 말하는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안 물리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사실 법의 집행에 가서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사실상 똑같은 내용의 이상민 의원 평등법을 막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상민 의원이 난데없이 조계종에 방문해서 차별금지법의 종교 예외 조항에 대해서 방문 사과를 합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이 방문해서 사과하는 거 보통 일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분이 5선 의원입니다. 5선이면은 국회의원을 20년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조계종에 직접 방문해서 사과한 내용이 평등법의 종교 예외 둔 거, 기독교를 기망할 목적으로 두었던 그 조항마저도 사실상은 사과를 하고 불교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불교뿐 아니라 원불교도 바로 이 평등법의 종교 예외 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결국에 종교 조항 싹 넣어서 평등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틀림없이 종교 조항이 나중에는 빼지고 기독교를 원색적으로 탄압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는 미래를 이미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부 기독교 목사님들이 아니 뭐 이상민 의원 평등법은 종교 예외 조항이 있으니까 우리 괜찮은 거 아니냐, 그냥 받아들이자, 이런 거는 정말 순진한 생각이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민 의원께서 2018년 12월 딱 2년 전입니다. 평등법 발의 2년 전, 평등법은 2020년 12월에 발의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하셨으니까 딱 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제가 볼 때 이분은 12월 말 되면은 뭔가 좀 이상한 성질이 나오시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까지 언뜻 들게 되더라고요. 2018년 12월 기술사가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술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기사 보시겠습니다.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자체를 고사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최악의 규제 악법이 발의되면서 대표 입법 발의한 이상민 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당시 쏟아졌다는 거죠. 문제는 이상민 의원이 주도한 기술사법 개정안의 경우 국가공인 기술사 자격 보유자만이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소프트웨어 관련 단체와 협회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식 밖 규제 악법이 법안 발의되는지 놀라울 따름이라며, 만약 이 법이 시행되면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자체도 완전 고사될 것이라며 강력 대응 불사, 일부 격양된 회원사와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이상민 의원 퇴진 운동 불사하겠다라고 당시 하였습니다. 여러분, 2년 뒤에 2020년 12월에 평등법 발의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정말 이 평등법은 말도 안 되는 상식 밖의 규제 악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평등법이 통과가 되면 기독교계는 완전히 고사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도 지금 피부에 와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벌써 이런 시도를 한 게 처음이 아니고 뭔가 이분이 좀 내적으로 이런 성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계는 이번 이상민 의원의 대표 발의한 법안의 경우 최악의 규제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기술사 협회의 로비를 받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법안 발의한 배경과 관련 이상민 의원과 기술사 협회 커넥션에 주목하고 있다. 향후 사법적 조사도 불가피하던 입장이다. 자, 여러분, 정말 평등법, 만약에 동성애 단체랑 이상민 의원이 커넥션이 있어서 만들어진 거다, 그러면요
정말 이 소프트웨어 산업계가 이 기사를 통해 의혹 제기한 거랑 너무 유사하게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뉘앙스의 우리가 느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당시 소프트웨어 산업계가 이상민 의원의 사법적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했던 것처럼 동성애 단체와 혹은 동성애 유력 활동가들과 이상민 의원이 구체적으로 접촉한 적이 있는지 우리가 파악할 필요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기술사 자격증이 없는 인력이 설계할 경우 불법이 되고 연간 4조 8천억 대의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시장이 완전 기술사 시장으로 뒤바뀌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조현정 회장은 소프트웨어는 잘못 만들면 시장에서 도태되고 잘 만들면 고객이 구매해 준다면서 결국 소프트웨어 성능과 품질은 시장을 통해 판가름 나도록 해야지 국가 자격증으로 통제할 사안이 절대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업계는 기술사협회가 기술사에 대한 협회 등록 의무화를 빌미로 이상민 의원의 집중 로비를 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결국 법 시행 시 기술사협회가 엄청난 수익을 내는 단체로 급부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국내 소프트웨어 등록 회원사는 9천여 개사로 전체 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사 중 기술사 자격증 보호자는 전체 0.4%인 546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결국에 당시 이상민 의원의 이 법이 통과가 됐으면 국내 546명의 불과한 기술사 자격증 보호자가 연간 4조 8천억 대의 소프트웨어 산업을 독식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546명이 4조 8천억을 독점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리고 소프트웨어라는 게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으면 소비자들이 써보고 좋으면은 그 제품은 살아남는 거고 안 좋으면 도태되는 겁니다. 그런데 강제로 기술사 자격 있는 546명만 소프트웨어 개발할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은 엄청난 전체주의 독재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사태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성애에 대한 의학적 폐해에 대해서 의사로서 이야기를 한다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립니까? 여러분, 이거는 동성애 귀족화를 만드는 겁니다. 동성애자는 절대 누구도 건전한 반대를 할 수 없는 사상 초유의 권력 귀족 단체가 되는 건데, 여러분, 당시 소프트웨어 협회가 목숨 걸고 싸워서 결국에 이 법안을 폐기시켰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